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인천에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신설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확대되는데요. 영종 구간에 수도권 통합 환승제가 도입돼 공항철도 이용 요금이 할인되고 섬 주민들을 위한 여객선 운임료도 대폭 인하됩니다.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을 이정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영아수당이 신설됩니다. 출생 후 24개월까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면 매달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만 7세까지 아동수당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만 8세까지로 지급 대상이 늘어납니다. 시민들을 위한 교통정책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10년 넘게 요금 폭탄을 맞았던 영종 주민들이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받게 됩니다. 상반기 중에 공항철도 통합 환승 할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환승 할인이 시행되면 영종 주민들은 현재보다 최대 50%, 왕복 4,500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여객선 운임료도 대폭 인하됩니다. 3월부터 여객선을 이용할 때 시내버스 요금인 1,250원만 내면 됩니다. 강화와 옹진군 25개 섬 지역 주민 14,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4월에는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잇는 문학터널도 무료화됩니다. 인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인천이음 캐시백 10%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선 월세 지원 사업을 확대해 연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에는 해양 친수공간 6곳, 친환경 도시숲 22곳, 장기 미집행 공원 15곳이 모두 완공돼 인천 지역 곳곳에 새로운 시민 휴식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올해 달라지는 인천 정책은 67개로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이번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들을 알아봅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사고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추진됩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2022년 이민년 보험과 복지 등 많은 부분에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지난해 비해 440원이 올랐습니다. 8시간 근무 기준 최저일급은 73,280원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분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은퇴한 부모님이 피부영자로 인정되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았었습니다. 하지만 피부영자 자격 조건이 7월부터 강화됩니다. 따라서 연소득 2천만 원이 넘거나 자신의 재산과표가 3억 6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영자로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저출산으로 정부가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에게 200만 원이 천만남 이용권이라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도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안전의무를 위반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게 됩니다. 재활용 표기 방식도 바뀝니다. 재활용 로고 크기가 커지고 폐기 방법 설명은 자세해졌습니다. 또 오는 25일부터는 단독주택에서도 투명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따로 분리 배출해야 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새해 달라지는 인천시 정책을 보도해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 눈에 띕니다.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무주택, 저소득 청년도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NIB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하지만 인천에 거주하면 만 39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지원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 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청년의 원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또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에 소재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만 35세부터 39세 사이의 저소득 무주택 청년 1,5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시가 정하는 청년의 기준은 19세부터 39세까지예요. 그래서 35세부터 39세가 지원을 못 받는 그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시는 35세부터 39세까지의 지원을 못 받는 청년들까지 모두 다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청 기간은 올해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입니다. 생활 실태 조사 결과 등의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시가 월세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8월부터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 지원을 시작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제출 서류를 갖춰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죠. 연말부터 다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새해에도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2019년 음식점을 개업한 김은경 씨. 식당 문을 연 지 1년 만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개업 첫 해에 매출이 없던 터라 정부가 주는 손실 보상금도 받지 못했고 지난 2년간 근근히 가게를 운영해왔습니다. 1년 동안 여기 들어오면서 아무도 매출이 없었어요. 매출이 없는 가운데 조금씩 이제 살아나려고 하니까 코로나 터지다 보니까 매출이 이제 코로나 전이나 후나 똑같은 거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도 소상공인 사업체당 연 매출이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연간 1,100만 원, 월 평균 92만 원이 줄었습니다. 전체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13.5% 줄었는데 특히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업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18년째 이어온 박문태 씨의 식당도 코로나로 인한 매출 타격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다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여전히 고통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새해엔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손님들에게 최선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코로나19를 빨리 이겨내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본인이 목이 딸렸던 게 돈 지금 어디야 눈 하나 다 힘들잖아. 근면성실 열심 그러면 실패 없어. 솔직하게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예전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습니다. 어떤 데는 난 진짜 핸드폰도 보기 싫어. 뉴스도 듣기 싫어. 뭐 코로나 환자가 더 늘어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 약도 나온다 그러니까 좀 낫겠죠. 그런 희망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 이민년. 새해엔 우리 이웃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인천 지역 제조업체들은 올 1분기의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원자재 값 상승과 코로나19 여파, 부품 조달 어려움 등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내다본 겁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 지역 제조업체 15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1사분기 전망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86을 기록했습니다. 기준치 100보다 낮아 지난해 4사분기 대비 올해 1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업종별 BSI를 살펴보면 IT 가전 89, 자동차 부품 93, 기계 79, 화장품 93, 기타 86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문별로는 체감 경기 BSI 86, 매출액 89, 영업이익 78, 설비 투자 93, 자금 조달 여건 79 등 모든 부문에서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응답 기업의 69.5%는 2022년 사업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고 수립 완료한 기업은 30.5%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사업계획을 세운 기업의 54.2%는
사업을 보수적으로 운영, 45.8%는 공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올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기업들은 가장 큰 이유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꼽았고 현재 위기 대응에 집중, 신규 사업 추진 여부 검토 지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경영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장 컸고 코로나 여파 지속, 공급망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 국내 미국 등의 금리 인상, 환경 이슈 대응 부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응답 기업의 50%가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 중 경제 활성화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으며 부동산 안정, 정치 선진화, 국제관계 대응, 환경 이슈 대응 순으로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인천 상인은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규제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해 인천 아파트 값은 전국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상승세가 거셌죠.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고 매수 심리도 움츠러들고 있는데요. 1년 2개월 만에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먼저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고공행진을 이어간 인천 아파트값. 하지만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조사를 보면 인천 아파트값은 10월 첫째 주 0.44% 상승률을 보인 이후 12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12월 첫째 주에는 0.17%, 둘째 주에는 0.13%, 셋째 주 0.10%, 넷째 주에는 0.09%를 기록했습니다. 매수 심리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 지역 매매 수급 지수는 꾸준히 상승해 9월에는 130.9를 기록했습니다.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수 심리가 약해지면서 12월 셋째 주에는 99.8, 12월 넷째 주에는 99.2로 떨어졌습니다. 100 아래로 떨어진 건 팔자가 사자보다 많은 것으로 이는 1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도 집값이 꺾이며 관망세가 이어지자 주택 거래량도 줄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4일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67,159건으로 전월보다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특히 인천은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인천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689건으로 전달 6,678건보다 2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주춤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매수 심리를 꺾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또 금리 인상이 한 번 있었는데 금년에 또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천도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1, 2월 달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3월 달에 대선을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에 변곡점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천은 지난해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지만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 피로감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특히 올해는 변수가 많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 지역 아파트 값이 주춤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상승폭을 이끌었던 송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분양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선 미계약자가 속출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곳부터 조정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분양한 송도의 한 아파트입니다. 청약 당시 1순위 1,533가구 모집에 2만 156명이 몰리면서 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계약일이 되자 전체 약 30%에 달하는 530여 가구가 청약을 포기했습니다. 일부 부적격자를 포함하더라도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송도의 또 다른 아파트.
지난 10월 분양한 이 아파트에서도 전체 96가구 중 38가구가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을 받게 돼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약을 포기한 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조치 등이 영향을 끼쳤을 거란 분석입니다. 여기에 최근 급격히 오른 매매 가격도 매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은 43.59%로 전국 평균인 31.77%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송도 신도시가 있는 연수구의 집값 상승률이 64.81%로 인천의 집값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의 영향으로 가장 많이 오른 지역부터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가격이 2배 정도까지도 이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9억 이상 주택도 송도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대출 규제라든가 이번에 이제 중도금 대출 규제에도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곳에선 기존처럼 청약 수요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며 향후 시장 상황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인천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인데요. 하지만 원도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논의가 여전히 활발합니다.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인천 방송 김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13.25%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천 아파트 매매가는 22.56%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인천 아파트값 상승세는 연말로 갈수록 점차 둔화됐습니다. 올해는 1월과 7월부터 각각 DSR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데다 인천의 아파트 공급량도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예상되는 상황. 전문가는 서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예정된 공급량이 많지만 인천 전체로 보면 여전히 소폭 상승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출 상한선에 가까워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가격의 상승의 여력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급랭해서 하락세로 돌아서진 않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른 경기권과 서울 수도권이랑 비교했을 때에도 약간 소폭의 상승 가능성은 2022년에도 좀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과 함께 지역에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에 신고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모두 58곳. 이외에도 SNS와 온라인 등에서는 전철역 인근 원도심을 중심으로 개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만큼 섹다 잡아서 하겠다 이렇게 갖고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구청이 아니고 누군가가 추진을 해서 동의서 받는다고 막 사람들한테 우편으로 보내서 그 사람들이 이거 써야 돼? 말아야 돼? 이러시는 분도 있고. 공공참여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작전역 북동측 구역 2곳과 계양역 북측 구역 1곳은 지난달 22일 정부의 가로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인천시 역시 지난달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하고 재개발 요건 완화에 나섰습니다. 변경안은 재개발 요건 중 주거정비지수 항목 폐지와 노후 불량 건축물 수 기준을 기존 70%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지역에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재개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영종국제도시 항공기 엔진 정비 클러스터가 오는 2025년에 완성될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은 부천에 있는 엔진 정비 공장을 영종도로 확장 이전할 계획인데요. 이스라엘 IAI 항공기 정비와 미국 아틀라스 화물기 중정비도 올 하반기에 본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항공기 정비 MRO 시장은 2조 9천억 원 규모. 이 중 국내 정비 실적은 7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정비는 해외에 의존하고 특히 부품과 엔진 정비는 82%를 해외에 맡기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갖고 있는 인천이 이 시장 확보에 나섭니다. 먼저 국내 기업 가운데 대한항공이 영종도에 둥지를 틉니다. 부천에 있는 엔진 정비 공장을 엔진 테스트셀이 들어선 운북동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약 3,300억 원을 투입해 연간 300대의 생산 능력을 갖춘 항공기 정비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내년 착공에 오는 2025년 준공한다는 구상입니다. 인천시와 대한항공은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부천에 있는 정비 공장을 확장 이전하게 되는데 앞으로 2025년경에 오픈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일자리와 또 동부가 엔진 정비 중심 센터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MRO 유치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5월 이스라엘 IAI사와 항공기 개조 사업 유치를 위한 MOA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역시 지난해 7월 MOA를 체결한 미국 아틀라스 항공사 중정비 센터도 올 하반기 본계약을 체결할 전망입니다. 항공정비 특화 단지와 UAM 특화 도시까지 인천시의 항공정비산업 육성 계획이 본궤도에 오르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이러한 엔진 정비 능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해외에 가서 많은 외화를 낭비하면서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마 많은 부분 이곳 영종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기업들이 외화를 절약하고 또 제때 수리를 받아서 항공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한편 인천시는 대한항공 엔진 정비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0년부터 동구와 중구를 잇는 배다리 관통도로 건설을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주민 반발로 제동이 걸렸고 이미 건설한 도로도 방치됐습니다. 다행히 사업을 추진한 지 20년 만에 인천시와 주민들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사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구 송현동과 중구 신흥동을 연결하는 배다리 관통도로입니다. 지난 1999년 실시 설계 인가 고시 이후 공사가 시작됐고 지난 2011년까지 총 4개 구간 중 3개 구간은 이미 준공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배다리를 지나는 3구간은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인 배다리 관통도로가 20년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인천시는 주민들과 40여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동구 송현동과 중구 신흥동을 있는 연결도로가 지난 20여년간 우리 인천의 대표적 갈등 사례로 남아서 이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나머지 구간을 준공하지 못해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또 효율을 기하지 못한 이런. 인천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톤 초과 화물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운행 속도를 50km 이하로 제한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실제적으로 신흥동 주민의 한 절반 정도는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 도로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협약식에 사인하고 가서 동주민에게 열심히 설득하겠습니다. 공사 중이라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고 함께 상생해서 같이 한마음이 돼서 마무리될 때까지 진짜 아무 사고 없는 안전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이달 말부터 건설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연결도로를 전면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도 전면 개통이 이루어지면 중구는 인천의 남북을 연결하는 중심지로서 지역 상생 발전을 도와하는 융화의 핵심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배다리 관통도로는 총 길이 2.92km, 폭 50에서 70m 규모로 조성됩니다. 총 공사비는 2,243억 원으로 이번 3구간 공사에는 95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는 미래 먹거리 사업 중 하나로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연간 3만 1,400여 톤의 바이오 수소와 부생 수소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차질이 발생해 사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수소 선도도시 건설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 수도권 매립지 은폐수 메탄가스를 정제해 연간 1,400톤의 바이오 수소, SK석유화학에서 부생수소 3만 톤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혁신을 지원할 산학연 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지난해 기재부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 내용을 보완해 총 사업비를 2,525억 원에서 2,403억 원으로 줄여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매립지에 조성하려던 바이오 수소 생산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매립지 내 사업 부지 면허권을 가진 서울시가 반대해 바이오 수소 생산이 무산된 겁니다. 문서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구두로 이제 얘기가 논의가 됐었고, 그때 얘기가 된 게 서울 수도권 매립지는 그 당초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이 돼야 된다. 다른 시설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예타 통과가 불확실해지자 인천시는 매립지에서의 사업을 포기하고 대신 청라의 유휴지를 사업 부지로 바꿨습니다. 여기서는 천연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추출하게 됩니다. 시는 해당 부지 5만 제곱미터를 매입하기 위해 LH와 협의 중입니다. 이에 따라 애초에 없던 부지 매입비 수백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서 총 사업비도 늘게 됐습니다.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도 당초 537억 원에서 2배 이상 오르게 될 걸로 보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인천시가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기재부 예타 통과 여부는 빠르면 4월 중 나올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검단 신도시에는 현재 아파트 개발이 한창이죠. 하지만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한 옹벽이 아파트 외벽으로 사용하게 돼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주를 5개월 앞둔 서구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계획됐던 아파트 외벽이 옹벽으로 둔갑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 당시 아파트 옆이 숲이라는 점에서 안전을 위해 옹벽을 설치하고 그 옆으로 둘레길을 조성할 거란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리 아파트 외벽과 옹벽이 붙어버려 예정된 둘레길은 고사하고 일부 동은 옹벽과 거리가 10cm에 불과합니다. 검단 유일한 습지권 아파트 건설 현장 앞입니다. 보시다시피 옹벽이 아파트와 합벽이 돼 있어 옹벽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공사한 건설사는 지난해 4월 옹벽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안을 입주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서구청에 제출했고 서구청은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건설사는 변경안을 입주 예정자 협의회 일부 임원에게만 이를 공지한 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입주자들은 사전 동의 없이 설계 변경을 한 건설사에 분통을 터뜨리며 분양계획 그대로의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우리한테 얘기도 않고 설계 변경을 의무적으로 해서 그 둘레길을 없애버리고 산을 깎아서 이렇게 완만하게 해야 하는데 산을 안 깎고 그냥 그 옹벽을 만들어서 그 옹벽을 아파트 건물에 붙여놔 버렸어요. 옹벽 아파트가 된 거예요. 건설사 관계자는 변경안을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게 알렸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못 만나니까 그 입주 예정자 협의회 운영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이제 해나갔던 부분인데 서구청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사가 입주자 협의회에게 알렸기 때문에 행정 절차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변경이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시공 방법 또는 위치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내년 5월 입주 예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들은 원안 시공을 계속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약 8,8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요. 올해는 핵심 전략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집계한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은 7억 3,855만 달러. 이는 인천시 전체 신고액의 55%를 차지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누적 신고액 140억 6,545만 달러는 전국 경제자유구역 누적 신고액의 72%에 이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K바이오랩 허브 후보지 선정, 송도 세브란스 병원과 제3연육교 착공, 청라의료 복합타운 사업 협약 체결, 인천 스타트업 파크 개소 등입니다.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은 올해 핵심 전략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개발 사업의 완성도를 더해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4대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의 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 연내 착공, 인천 스타트업 파크 운영 내실화를 추진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투자 유치 전략으로 신산업 투자 유치 강화, 모빌리티 로봇 산업 기반 시설 건설, 항공 MRO 산업 육성, 금융, 유통, 물류 앵커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섭니다. 미래도시 설계와 관련해선 아트센터 인천 2단계 건립, 10대 야광 경관 명소화 사업, K-팝과 연계한 문화관광 컨텐츠 확충 등 관광 인프라 사업도 다각적으로 추진합니다. 시민 편의 중심 개발은 제3연육교 연계 수도권 300리 자전거 이음길 조성, 시사이드 파크 체험 레저 시설 확충, GTX 비노선 건설과 송도역 환승센터 건립 지원 등입니다. 이와 함께 6809 랜드마크 시티 사업 정상화, 청라 시티타워,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건설 등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해 인천시 주민등록 인구는 294만 8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5,500여 명 증가했습니다.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었는데요. 하지만 청년 인구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18년 만에 순유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를 분석한 결과 지역 청년 수는 85만 3,655명으로 인천 전체 인구의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28.4%보다 조금 높은 수치로 17개 시도 중 6번째 규모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인천의 청년 수가 타 지자체로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인천 청년의 전출자와 전입자 수는 각각 8만 359명과 7만 3,562명으로 인천을 빠져나간 청년 순 유출은 모두 6,797명입니다. 연수구와 중구를 제외한 지역 8개 군구에서 청년 순 유출이 발생한 겁니다. 인천에서 청년 인구의 순 유출이 발생한 건 지난 2003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인천을 떠난 청년들은 주로 직업을 이유로 경기와 서울, 충남 순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인천시는 이대로 간다면 청년 수가 계속 줄어 2037년엔 청년 인구 수가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청년 통계 결과를 토대로 지역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하면서 자원 순환 정책이 새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지자체들도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빅데이터로 쓰레기 무단 투기 현황을 분석해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무단 투기 원인을 분석해 이를 막는 방법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북인천방송 이재필 기자입니다. 부평구의 주택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 있는데요. 이렇게 먹다 버린 라면 용기부터 과자 캔, 그리고 이렇게 먹다 버린 페트병까지 그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부평구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년간 지역의 쓰레기 무단 투기 현황을 빅데이터로 분석했습니다. 결과 부평시장역 인근과 불포천역 주변 상업지역,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상대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행정구역별로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부평 사동이 43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적발 현황을 요일별로 분석하면 목요일이 4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요일과 금요일이 근소한 차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무단 투기 행위를 항목별로 분석해봤습니다. 담배꽁초와 휴지 등 휴대하고 있던 쓰레기를 버린 행위가 53%로 가장 많았고 비닐봉지에 담아 폐기물을 버린 행위가 44%로 두 번째였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자를 지역별로 분석해보니 65%가 부평 구민이었는데 타 지역 거주자의 비율도 35%나 됐습니다. 부평구는 이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조사하고 이를 막을 대책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5년도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무단 투기 그 지역을 해소해서 그 우리 부평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쓰레기 제로화를 위해서 열심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평구는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시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100년 전 1월 6일은 인천 최초의 도서관, 인천 부립도서관이 생긴 날입니다. 현재는 미추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미추홀도서관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22년 1월 6일 인천 최초이자 국내 네 번째인 인천 부립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자유공원에 있던 한국 최초의 서양식 건물 세창양행 사택 청광각에 인천 최초의 공공도서관이 들어선 겁니다. 개관 당시 장서수는 900건에 불과했습니다. 인천 부립도서관은 1946년에 중구 율목동으로 자리를 옮겼고 1949년에는 인천 시립도서관으로 재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남동구 구월동으로 이전해 현재의 미추홀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미추홀도서관에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제막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100년 뒤 시민에게 전달할 메시지와 추천 도서 목록을 타임캡슐에 담아 매설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인천 최초이면서 또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개관한 미추홀도서관은 인천의 독서 문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천 시민과 함께 성장한 인천 공공도서관 역사 그 자체입니다. 현재 인천에는 공공도서관 62곳, 작은 도서관은 300여 곳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도서관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스마트 도서관 6개소로 확대를 하고 전자도서를 확충해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은 이런 시기에 느껴봤듯이 365일 우리 24시간 이용 가능한 독서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개관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도 진행합니다. 이달 27일까지 100년의 도서, 시대를 읽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작가 등 100인이 추천한 도서를 소개하는 100인의 서재도 개최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 공동모금회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사랑의 온도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개인 기부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100도 달성은 무난해 보입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지는 올겨울. 올해도 어김없이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고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모금 목표액은 모두 77억 2천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지난해의 85% 수준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 300만 시민이 함께하는 모금 행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려와 달리 2022년 사랑의 온도탑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의 통큰 기부는 물론 올해 유독 눈에 띄는 건 시민들의 개인 기부입니다. 개인 기부액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해 13억 6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액수는 전체 모금액 58억 원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기부 건수도 2,900건에서 4,20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들의 기부 건수가 전년에 비해서 65% 정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런 개인 기부 참여가 우리 사랑의 온도를 올리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캠페인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만큼 온도탑 100도 달성을 위해 저희가 꾸준히 노력할 거고요. 이런 노력이 된다고 그러면 100도 달성은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사랑의 온도탑은 77.9도가 됐습니다. 희망 2022년 나눔 캠페인은 2022년 1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겨울철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빠른 대처로 큰 화를 막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정용 소방시설 비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불길이 솟구칩니다. 한 시민이 뛰어와 침착하게 주변 물건을 치우더니 연신 물을 들이붓습니다. 이 시민의 반복적인 수고 끝에 불길은 점차 사그라집니다. 지난해 말 한 시민이 오피스텔 분리수거장에서 난 불을 보고 초기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비슷한 사건은 안양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밤 늦은 시간 상간에 소화기를 급히 꺼내온 시민 덕에 분리수거장에서 시작된 불길을 빠르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 사건. 바람을 피해서 주변에서 이렇게 흡연을 하다가 담뱃불을 이제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에서 무심코 버린 게 분리수거장에 있는 그 스티로폼이라든가 종이 불에 잘 탈 수 있는 소재들에 어떻게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모두 근처에 불길을 잡을 만한 도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화재 진압에는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기초 소방시설로서 소화기랑 단독경보용 감지기인데요. 그 소방차가 출동하기 전에 화재 초기 진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집집마다 소화기 1개, 그리고 집의 각 실마다 감지기 1개씩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가정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공백이 많습니다.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홍보가 전부인 상황.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비치하고 또 유통기한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